안녕하십니까. 4학년 D반 조현병 좋아해줘입니다. 저희는 조현병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이유, 조현병 중범죄 발생 원인, 문헌 고찰, 캠페인, 느낌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현병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조현병 범죄는 전체 범죄율의 0.7%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과 보도로 인해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많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현병보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인격장애와 조현병을 구분하지 않는 보도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조현병은 범죄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조현병 인식 개선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조현병 범죄로 이어져 조현병 환자는 범죄자, 조현병이 점점 무서워진다 같이 조현병을 마치 범죄의 동기인 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992명 정도가 참여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70에서 80%가 조현병은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이며 난폭한 행동을 한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친구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조절되어 자타의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조현병 질환자들이 병원 최초 방문을 꺼리게 되고 그로 인해 양성 증상이 나타나 공격성이 나타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가 최초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평균 84주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52주와 영국의 30주에 비교하면 정말 느린 편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저희 조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문헌 고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현병은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질환으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감소를 위해 2012년부터 조현병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조현이란 현악기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를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조현병은 하나의 뚜렷한 원인보다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유전적 요인, 비유전적 요인들이 병합하여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 나타납니다. 증상으로는 크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뉘게 되는데 양성 증상은 없어야 하는 것이 있는 증상으로 환각과 망상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조현병 대상자는 언어와 행동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음성 증상은 있어야 하지만 없어지는 증상으로 무감동, 무표정, 무기력, 무속력 등을 포함하게 되는 둔마정서, 복해감증, 무의지증 등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현병의 진단의 DSM-5에서는 망상, 환각, 혼란된 언어, 심하게 혼란된 또는 긴장증적 행동, 음성 증상 중 2개 증상 또는 그 이상이 1개월 중 상당 기간 지속될 때 진단을 내립니다. 이제 조현병의 치료로 넘어가 볼 건데요. 조현병의 치료는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며 약물의 경우 꾸준히 먹는 것을 중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약물에 대한 교육 중재가 들어가며 약물 치료만으로도 많은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질환자는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에 영향을 받아 그에 대한 훈련도 진행하며 환자들끼리 자조 모임을 통해 서로 위로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치료의 목적은 일상생활 개선, 대인관계 개선, 경제적 자립, 법적 및 사회적 문제 감소, 장기적인 건강 유지이며 가장 큰 목적은 3번째와 5번째의 경제적 자립, 장기적인 건강 유지입니다.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50% 정도는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가 됩니다. 치료를 한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조는 그들이 치료의 목적인 경제적으로 자립과 지속적인 건강 유지를 할 수 있고 많은 조현병 질환자들이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아 정신과 방문에 늦어지지 않고 빨리 치료를 받게 되어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효과로 설정하여 캠페인에 임하였습니다. 저희의 캠페인은 사전 설문조사, 인식 개선,
사후 설문조사로 이루어졌고 사전과 사후의 질문을 비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항목 중 조현병과 관련된 항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전과 사후 동일 지문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캠페인의 교육 목적은 사회적 편견 해소, 정확한 정보 제공, 환자와 가족 지원, 공동체의 건강 증진이며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에서 4학년 학부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카드 뉴스, PPT, 퀴즈 및 게임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은 5월 9일 13시 30분에 마산대학교 스마트 띵킹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설문조사에 47명이 참여해 주셨고 인식 개선 캠페인과 사후 설문조사에는 35명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캠페인 진행 후 항목을 비교해 보면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는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6%에서 캠페인 후 75%를 차지하게 되었고 조현병 환자와 친구로 지낼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34%에서 8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조현병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32%에서 80%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현병에 대한 기본 지식 항목에서도 조현병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도 40%에서 80%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캠페인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인식 개선과 교육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캠페인은 다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캠페인은 비록 단기성으로 진행하였고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은 인원에 참석해준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에게 알려져 그로 인해 누군가는 인식 개선이 되어 조현병 질환자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며 조현병 질환자는 낙인에 대해 걱정 없이 조기 치료를 받게 되는 저희 조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길 바라며 저희 조는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조현병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B반 조현병 좋아해 조입니다. 조현병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는데 복합 정신질환으로 저희가 12년에 편견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조현병, 그 정신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조현병으로 바꿨고요. 명칭을. 그래서 그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현재 뇌 구조, 신경 구조 이상으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퀴즈를 하나 저희가 풀고 갈 건데 조현병은 한 가지 뚜렷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OX로 저희 퀴즈 할게요. 오, 나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그럼 X다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네, X가 많은 편인데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X고요. 그 조현병의 원인은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중뇌의 도파민이라는 물질 증가, 유전적, 비유전적 요인, 아니면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이 병합되어서 저희가 뇌 구조나 상호작용을 변화를 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게 되어 발생하게 되거든요. 조현병의 증상에는 이렇게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라고 있는데 양성 증상이랑 음성 증상을 편하게 말하면 일반인에게 없어야 될 게 있는 게 양성 증상이고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게 음성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원래는 저희한테는 인지되지 않는 게 다른 특정 감각을 통해서 환각이나 망상이 생기고 언어나 행동이 비논리적이거나 약간 횡설수설하는 듯의 양상을 보이는 게 이제 와해된 행동과 언어거든요. 그다음에 음성 증상은 무감동,
무표정, 무기력, 무성욕 이렇게 막 사무 이렇게 저희가 막 말하거든요. 그렇게처럼 둔마장서, 쾌감, 무의지증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 지금 이렇게 저희가 기사 헤드라인을 나왔어요. 저희가 실제 뉴스 기사에서 이 기사를 보셨을 때 여러분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좀 무섭다거나 아니면 좀 두렵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또 의견 내주실 분 계실까요? 따로 잘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잘 안 고쳐질 것 같다. 네,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 두려워하거나 가까이 하길 꺼려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4학년은 정신질환자 대상자를 직접 모셔가지고 교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조현병을 가지고 계셨는지 뭐 치료를 하셨는지.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런 기사들만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은 뭐 낙인이 찍혀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신에서 낙인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해서 낙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낙인을 가지고 그 질환이 있다면 예비 범죄자로 이렇게 아예 엮어버리는 그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9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설문을 한 결과 한 7, 80% 역시 저희 평소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현병 질환자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 난폭하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친구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퀴즈를 한 번 더 풀어볼 텐데 저희 지금 전체 범죄율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조현병 범죄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상이다. OX로 한번 거세해 볼게요. O 거세해 주시겠어요? X 손 들으시겠어요? 그러면 X라고 하셨는데 몇 퍼센트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보통 이제 X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O라고 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X고 실제 조현병이 차지하는 범죄율은 0.7%밖에 안 돼요. 전체 모든 범죄율에서. 그래서 지금 양성 증상이 이제 공격성으로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데 치료받지 않는 그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낙인을 만들고 조현병 질환자들이 정신과 방문하거나 이제 치료를 하는 거를 자기도 이제 내가 낙인이 찍혀가 알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니까 공격적인 증상은 더 심해지고 낙인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범죄율에서 조현병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0.7로 소수에 속하는데 이제 일반적 뉴스에서는 오늘 이제 조현병이 다른 질환과 구분 없이 섞여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인터넷 기사로 접하게 되는 실제 조현병 관련 범죄는 적은 편에 속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격 장애나 뭐 성격 결함이 있는 경우 다수 발생하는데 그래서 약물 치료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할 때 정형적, 비정형적 약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4학년 가시면 배우실 거고 그냥 그 신경전달 물질을 약물로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중재는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 배우실지 모르겠는데 약물이 꾸준한 복용이 정말 중요해요. 결핵도 그처럼 정신질환도 약물 복용이 정말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교육중재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현병 대상자는 저희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못하고 시작하거나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에 들어가면은 저희 속에서 잘 섞여서 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병상련이라고 같은 자조 모임, 그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유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서로 조언도 하고 지지도 받고 이런 부분이 힘들다 공감받는 그런 치료 방식이 있습니다. 예, 이런 치료의 목적은 일상생활의 개선, 그다음에 대인관계 개선, 경제적 자립, 그리고 법적 및 사회적 문제 감소, 장기적인 건강 유지가 이렇게 있는데 총 5개 중에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째랑 5번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인식 캠페인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자료처럼 보시면은 완치나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25% 합쳐서 50%예요.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치료가 되거든요. 50% 정도는. 그래서 대상자들이 치료 목적인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평면 없는 시각으로 이제 그들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낙인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힘들어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었으면 하고요. 저희 캠페인 목적이 오늘 뭐 무분별하거나 무조건적인 그런 질환자들의 수용이 아니라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왜 이런 질환을 가지게 되었고 대상을 그 증상이 나오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이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캠페인의 의도가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에 QR코드는 이제 조금 전에 하셨던 사전 설문 이후 사후 조사거든요. 참석 한 번씩 하시고 감사합니다.